쉬는 시간에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갖다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디바이스나 서비스에 대한 니드를 파악한다는 게 이렇게 일주일 후딱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 사흘 후딱 해버리고서 끝날 수 있는 거냐?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하는데 전체 프로젝트 기간의 30-40%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24개월 잡고서 10%면은 뭐 7, 8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수업이 개론 수업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 니즈만 가지고서 몇 주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주를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정리한다 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런 새로운 니즈를 갖다 발굴하고 그걸 위해서 업저베이션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말에 했던 그런 작업들은 적어도 요번 주까지는 계속 해가면서 리파인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리파인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못 봤던 어떤 니즈들이 있을까? 이런 니즈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반에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은 내려와가지고 다른 산으로 갈 산이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일주 지나갔고 그 다음은 스펙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중간에 바꿀 거거든. 과거의 사례를 갖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절반은 이제 진행하는 중간에 바꿀 텐데 그런 사이에서 뭐 팀도 깨지고 눈물도 나고 온갖 인간사가 거기에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베이스를 탄탄하게 잡고 가요. 그래서 비록 지난주에 우리가 한 2, 3일 동안에 해가지고 니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니드 분석을 갖다가 요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고 우리가 그럼 뭐 다음 주에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계속하면서 지금 생각해보지 못했던 니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아주 좋은 코멘트는 우리 이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보면은 그게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드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끝까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서피스에 있는 그 내용들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상충되고 이런 모순되는 그런 니드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싶은데 땀 흘리는 거 싫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그 밑에 있는 그 근본적인 니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니드들을 갖다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그 니드들을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전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니드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니드를 파악을 했어. 파악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니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요런 스펙을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걸 갖다가 러프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러프하게. 이거를 잡는 이유는 뭐냐? 다시 와요. 이 타픽을 우리가 한 7주 있다가 다시 와. 그 7주 있다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스페시픽하게 잡아가지고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면 7주 있다 올 걸 갖다가 뭐하러 지금 다시 보느냐? 지금 보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니드는 이런 니드이구나 하는 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스펙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스펙 잡고서 이제 개발만 하면 끝이네.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개발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펙은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니드에 대한 스펙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펙이 뭐냐 하는 그 목표로 하는 스펙을 갖다가 정하는 그런, 단계를, 5단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펙이 뭐냐, 여러분들 다 스펙이 뭔지는 알잖아. 여러분 스펙 쌓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스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데, 요새는 스펙 쌓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나쁜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세우는 건데 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은 뭐냐면은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거를 만들었었을 때 측정해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 니드를 갖다가 충분히 잘 충족시켜줬다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운동기구에서 일단 운동기구 땀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운동해가지고 나는 땀의 양 이런 게 매트릭이에요. 거기에 대한 밸류는 뭐냐면 1리터는 안 나겠지? 하여튼 50cc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게 밸류예요. 그럼 스펙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이 매트릭하고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정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니드에 베이스를 했었을 때 중요한 매트릭이 뭐고 그거의 기준이 되는 밸류가 뭔가를 정하는 거예요. 다 너무 쉽지? 그지? 이제 오늘 수업 그만하고 이제 가가지고 다 빨리들 가서 이제 매트릭을 갖다 찾고 밸류를 갖다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아니구나 목요일날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뭐가 어려울까 그러면? 운동기구 쉽잖아. 땀말 얼마나 나는가? 땀을 어떻게 내느냐? 땀을 어떻게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how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고민할 거야, 나중에. 나중에 고민할 건데, 요 타임의 스펙을 잡을 때는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돼. 또. 우리 다음 주까지 한 500명만 할까, 우리? 500명만 해가지고, 운동할 때 얼마나 땀을 흘리나? 옆에 가가지고 다 재가지고 와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중요한 이슈긴 하고, 저 이슈도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스펙을 만드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안 해도 돼. 하긴 할 텐데 굉장히 러프하게 해도 돼. 사람한테 가가지고 땀 안 재도 돼. 자, 우리 얘기 안 한 이해나. 경영학과 4학년 이해나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스펙을 지금 워크업에 정하는 이유가 교수님께서 우리가 정했던 니즈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을 정하는 건 약간 나중에 좀 디테일을 설정하는 하우의 단계인 것 같고 어떤 밸류를 우리가 줄 것인지를 정하려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걸 정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니드를 갖다가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가져왔어. 근데 그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가 다음 단계인데 그 뭐가 정확하지 않거든. 지금 니드도 굉장히 러프한데 거기서부터 그걸 위해서 뭐를 제공해 줘야 할까? 어떻게까지는 그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될까? 그걸 얼마만큼 제공해 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how로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니드로부터 시작해서 뭐를 제공해 줄까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갖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내가 여기서 선택하고 나오면 끝이다. 이제 한 번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잖아. 나는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를 갖다 풀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삽을 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매트릭하고 밸류는 반학기 지나고 다시 오면은 하나도 쓸만한 게 없을 거야. 하나도 못 써요. 뭐 쓰기 좀 쓰는 팀도 있겠지만 거의 못 쓴다고 본다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밸류하고 이 매트릭을 갖다가 생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니드라고 하는 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돼. 아, 내가 이런 걸 제공해 주려고 그랬구나. 아,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적용해 줄 수 있는 상품의 컨셉을 만들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처음에 우리가 구체화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했던 스펙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지금 막 얘네들이 얼마나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스펙은 언제 이렇게 정하냐면은 지금처럼 니드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해요. 여기서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컨셉 거의 다 정하고서 이제 이거 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바로 전 정도예요. 여기서 하는 스펙하고 여기서 하는 스펙은 형식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형식은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스펙을 한다는 거고, 이 스펙을 갖다가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땀을 내고 싶어서 운동을 갔는데 땀 내는 걸 싫어하는 그 문제를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대한 매트릭,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제품들은 어떻게 그런 기능 또는 그런 밸류들을 제공하고 있나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러프하게 우리는 요 정도의 밸류는 제공해주면 좋겠다 하는 러프한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니드를 갖다가 이 스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이번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 진행하기 전에 니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니드라고 하는 게 베이스가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은 디컴포지션 얘기들 많이 해요. 아주 복잡한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 다리 떨지 마 이런 거 같은 거, 그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왜 다리를 떨고 그 사람이 다리를 떨므로써 나오는 증세는 어떤 게 있고 걔네들 다리가 떨어지면은 정말 얼마나 복이 떨어질까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잖아.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디컴포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몇 개의 서브 문제로 만들어서 그런 서브 문제들을 갖다가 푸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데 보통은 룰 오브 썸이 뭐냐면 한 3개에서 10개 사이에 서브 문제로 디바이드를 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발 떨지 말도 3개에서 10개 사이로 저걸 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헬스에 가 가지고 남들한테 그 부담감을 안 느끼면서 운동하기 이것도 3개에서 10개 사이에 서브 문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세부 문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부 문제로 나눌 거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주로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펑션으로 나눠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로 이게 이제 못을 박는 진동 못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주로 에너지 쪽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이런 못을 물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걔네들을 촉발하는 이런 방아쇠 같은 기능들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갖다가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또는 일반적인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못에 대한 데이터다. 이거는 나무에 대한 데이터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그룹핑해가지고 서브 프로블럼을 만들어내요. 반면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 가지고서 이거는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이다. 그럼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는 사람들이 방아쇠를 갖다 당기고 나서 결과를 갖다 보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서브젝티브하게 이건 사람들의 어떤 니드다. 어떤 니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서브젝티브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나는 그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서브 프로블럼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 중심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돼. 액션을 해도 돼. 액션을 해도 되고, 니드를 해도 되는데,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블럼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경험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센슈얼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지멘탈한 경험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포지셔널한 경험들이.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 교재를 가서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경험을 주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구조적인 내용, 두 번째가 행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각적인 내용.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하고 100%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경험은 저런 세 가지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실뭉치 같다라고 해서 그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은 저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디파인 할 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도 디파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경험 측면에서의 문제는 뭘까? 판단적인 경험 측면에서의 문제는 뭘까? 구성적인 경험 측면에서의 문제는 뭘까? 이런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센슈얼 스트레드예요. 센슈얼 스트레드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 보고, 듣고, 이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모든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센슈얼 스트레드에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같이 그 안경을 갖다 끼고서 여기에 있는 입체 동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했었을 때 여기서 보고, 듣고, 만지고, 진동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하는 그런 모든 오감과 관련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헬스장에서의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니드들 중에서 감각적인 니드는 뭐가 있을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1차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의 측면에서의 니드는 어떠한 니드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 감각적인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실제감이라는 거예요. sense of presence라는. sense of presence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자극이 얼마나 강렬하느냐. 그래서 그 자극이 강렬할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약할수록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자극이 제일 좋은데 그런 적절한 자극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자극이 나한테 오거나 또는 너무 적은 자극이 나한테 와서 현재 어떤 니드를 가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감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 찾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지멘탈한 스레드. 저지멘탈한 스레드는 이 사고의 스레드.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를 즐겁게 해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제공을 해줬나? 내가 그걸 하는 동안에 쉽게 그것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었나?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내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가 돌릴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이 다 저지멘탈한 스레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현실로 밸류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그런 차원이 이 기인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커스 오브 코젤리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가치를 나한테 줬느냐. RC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RC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갖다 하나씩 조립하는 그 과정이 다 재밌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조립하는 거 그 자체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가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CGV 극장에 들어가는 자동주차 시스템. 차 위에다 여기다 딱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차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파킹했는지 아무 상관 안 한다고. 그냥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는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인점들이 굉장히 다른 기인점들이 있어요. 어느 쪽 기인점이냐. 이렇게 굉장히 내재적인 기인점이라는 거는 내가 그 과정 자체를 컨트롤하고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가치를 얻는 거다. 여기는 반대로 일단 한번 맡기면은 로봇 청소기나 자동 주차 시스템처럼 그냥 주차해버리고 나면 끝나는 수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컨트롤하지 않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경험들,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은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완전히 자동화해가지고 다 처리해줬으면 하는데 일일이 자기가 다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니드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이거 정말 아기자기하게 내가 직접 다 해보고 싶어. 아이러브 커피처럼 내가 실제로 커피숍도 다 만들어보고 다 하고 싶은데 뭐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런 니드를 느낀다. 이럴 수도 있다. 어떤 판단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니드가 있을까? 세 번째 측면은 컴포지셔널한 스트레드예요. 컴포지셔널한 스트레드는 뭐냐면 관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 간의 관계. 예, 그런 관계들을 중점으로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컨셉은 응집도예요. 얼마나 관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응집도에서 뭐 이런 것들은 와인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나 이런 칼이나 이런 것들은 응집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칼 동시에 쓰지 않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 하는 동안에 다른 기구를 갖다 여기다가 연동해서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속력이 응집력이 낮은 그런 케이스들이고 여기는 굉장히 응집력이 높은 거예요. 홈 오토메이션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움직여지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니드들은 어떠한 니드들일까? 난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섞여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가. 반대로 난 제발 사람들 없는 데서 나 혼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식을 자꾸만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구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니들을 이런 경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고 디컴포즈를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어떤 니드를 가지고 어떤 감각적인 니드가 있고 어떤 판단적인 니드가 있고 어떤 구성적인 니드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서브 프라블럼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자의 액션으로 나눠도 되고 사용자의 니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도 되고 기능별로 나눠도 되고 데이터별로 나눠주고 이렇게 경험별로 나눠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재미있어하는 니드들은 과연 어떻게 나누는 게 더 좋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걔네들 다 못해. 선택을 해야 돼. 걔네들 중에 선택을 갖다 하는데 어떤 애들 갖다 선택한 서브 프라블럼을 뭘 선택하느냐? 간단하게 이거예요. 제일 효과가 많이 날 만한 거. 제일 치명적이고 가장 크리티컬해서 저걸 하게 되면 가장 효과가 많이 날 만한 거. 특히 본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를 가지고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도출한 니드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형식의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경험의 세 가지 스레드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용자의 액션을 가지고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인간 중심이니까 경험 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이 경험은 좀 애매모호하다. 우리는 기능 쪽으로 하겠다. 이래도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need matrix 매트릭스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도출한 need. 얘는 이 니드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측정할래 하는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2차원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나오는 게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 매트릭스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요번 주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다음 주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계속 바뀔 거예요. 니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만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선택한 이 서브 프라블럼에서는 요렇게 매트릭스를 갖다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들 갖다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얘네들을 갖다가 숫자로 다 측정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얘네들은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는 관련되는 제품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갖다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하고 비슷한 문제를 솔빙하고 있는 제품들,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그 매트릭스의 점수를 어떻게나 줘야 될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러프하게 첫 아이덴티티를 한번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비슷한 애들을 한번 잡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타겟 밸류들을 갖다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매트릭스가 그 점에서 요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오면은 아무도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 안 해. 모르거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50으로 할까 51로 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걱정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대한 올라가도 요거 사이는 올라가면 안 되겠다. 한 요거랑 요거 사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딱 요 점이어야만 된다. 요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모른다고? 어차피 모르고 이렇게 딱 요점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바인딩 되는 게 많을 거라고. 가급적이면 이건 하지 말고 러프하게 한 이 정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니드가 충족됐다고 볼 수가 있을 거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난 무거워서 싫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벼운 거는 매트릭스는 뭘로 재겠어요? 그람으로 재겠지. 그람으로 재고 그러면은 그 그람으로 잰 거에 대한 여기에 밸류, 타겟 밸류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 저울에서. 이렇게 손을 한번 한 이 정도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벼워야 되겠네. 이거 얼마야? 하고서 저울에다 이렇게 딱 재보니까 20g 정도 나왔어. 그럼 한 20g 정도 되면은 되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러프하게 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거 스펙을 정한 게 딱 이 스펙에 맞춰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드하고 프로블럼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 자체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볼 때 과연 우리가 그 만들어낸 이런 니드하고 매트릭스의 이 매트릭스가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점수들을 갖다 다 포함해냈나? 혹시 더 중요한 건 없나? 이런 걸 찾아보는 거고 걔네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3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걸 했어. 첫 번째, 이거는 파이널 스펙을 한 거야. 8주 후 걸. 여러분들이 8주 후에 할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한다.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8주 후에는 저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니드. 얘네들은 어떻게 니드를 했어요? 펑션하고 액션하고 니드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어. 꼭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를 갖다가 센슈얼, 저지멘탈, 컴포지셔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았던 니드가 여기 나온다고. 그리고 그 니드를 다른 애들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별표로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충족을 시키더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 내가 어떻게 잴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니드가 여기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드하고 이 사이에 내가 요 니드는 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재겠다 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고 3번째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 매트릭스가 얼마만큼 돼야 될까? 밸류가 얼마만큼 돼야 될까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데까지가 앞으로 한 8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내가 저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니드하고 그 매트릭스하고의 매트릭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다 하는 전반적인 그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구나 하는 감을 잡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질문이나 코멘트. 그렇지. 아이템이 특정한 폼이 안 정해졌더라도 니드를 먼저 정해야 돼요. 니드를. 그러니까 니드가 너무 많아지면 한없이 가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걸 하면은 한없이 가는데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요것들 중에서 우리는 요 니드에만 충족시키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아주 리미티드 되어 있는 펑션을 가진 그런 니드만을 포커스 하겠다. 니드의 포커스를 갖다 잡고 서브 프로블럼을 잡고 걔네들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니드가 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보기에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러면 매트릭을 어떤 게 있어요? 보기에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한참 더 내려가야 돼, 이제 그 니드가.
그래서 보기 좋다, 먹고 싶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그 중에서 나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색깔이 자주 변하지 않는 용기를 갖다 용기가 뭐가 됐든지가 하여튼 음식의 색깔을 갖다가 바꿔주지 않는 그런 니드를 충족시키고 싶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뭔가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하는. 완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100% 수치 안 돼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 그럼 서브젝티브한 숫자를 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각하는. 저희가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예 그 어떤 단위로 할 건지를 다 정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거는 8주 후에. 8주 후에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냥 니드와 매트릭을 정하는 니드하고 매트릭을 정하고 걔네들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다 하는 거고 저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케어 안 한다고 지금. 박사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기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쨌든 과제를 위해서는 하나를 정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기기로 한다면 이런 매트릭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기기로 한다면 이런 매트릭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기기 저런 기기를 정해도 되고 안 정하고 우리는 이런 용도를 갖다 해주는 게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회용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나가도 돼. 출발점은 니즈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니즈를 갖다가 얼마나 좁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미저레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기 기능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고 그 니즈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있는. 또요. 자, 수고했습니다. 목요일날 봅시다.